반갑습니다. 우리 인생 선배들의 다양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현명한 삶의 지혜를 듣는 시간 시니어 토크쇼 황금 연못 출발합니다. 아니 그런데 가을한 아나운서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요? 안 좋을 것까지는 없는데 네. 올해 새해가 되고 나서 제가 계획을 세운 게 있었거든요. 아하. 다른 무엇보다 늦잠 자지 말아야지 했는데 네. 요놈의 5분만 작심삼일되기 딱 좋잖아요. 어려워요. 그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이거 궁금하시죠? 네. 그럴 때는 바로 이분들께 맡기면 됩니다. 시니어 자문단 100분 가운데 오늘도 신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안재환 씨, 양세형 변호사도 함께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니어 토크쇼 오늘 첫 번째 인생톡 공감톡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이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눈을 깜짝깜짝해요. 처음에 이제 이게 여러 사람들하고 만나잖아. 만나서 이제 내가 모르게 깜빡깜빡하면 어떤 여자가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 거야. 아까 왜 그랬냐? 왜 나한테 신호를 줬느냐? 하나 신호를 안 줬거든.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계속 이렇게 숟가락에 올려놔주고 해둔 습관을 나중에 저희 남편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많이 아파서. 근데 후배가 찾아오셨어요. 근데 때가 돼가지고 시어머님하고 같이 내려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후배님하고 같이 그 밥 숟가락에다가 또 반찬을 또 제가 놓아드리는 남편 후배 그런 밥 행동을 숟가락에. 했어요. 했더니 나중에 병실에 올라와서 어머님이 너무하는 거 아니냐. 너 혹시 그 사람 좋아하는 거 아니냐. 시간을 앞두고서야 쫓기듯이 처리하는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급하지 않은 것은 잘 생각도 안 나고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고 그건 지금까지도 못 고치는. 저하고 비슷하네요. 버스만 타면 자요. 서서도 자요. 머리에만 이게 뭐만 닿으면 자요. 아하. 그러니까 뭐 내려야 될 데서 못 내리고 지나가고 또 갈아타는데 또 지나가고 이렇게 5번을 갈아타고 한 너댓 시간 지나서 집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전에는 술 먹으면 그냥 보통 남자들 뭐 1차, 2차 잘 가죠. 이제 그렇게 가다가는 막판에 이제 12시나 뭐 1시나 시간 제한 없이 친구를 데리고 집에 가요. 우리 집에 와. 화장실 볼일 올 때 문을 활짝 열어놓고 보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 아들이 막 문을 닫아놓고 사용해야지.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막 펄쩍펄쩍 뛰어요. 인생톡 공감톡 오늘 주제는요 평생을 따라다니는 몹쓸 나의 습관 이거였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김보민 선생님. 아니 저렇게 예쁜 분이 화장실에서 문을 열어놓고 볼일을 보신다니요. 처녀 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네. 결혼 생활 한 10년 정도 지나서 네. 어느 날 갑자기 변비가 왔었어요. 어허.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그냥 활짝 열었어요, 갑자기. 아하. 그랬더만 뻥하니 해결됐어요. 네. 아하. 그때부터 이 몹쓸 습관이 나의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집에 가족들이 있을 때도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고 해결을 하신다는 네, 말씀? 그러니까 아들 녀석이 보고 엄마 숙녀가 이게 왜 무슨 짓이냐고 네. 어머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랑이 아들아 내가 20년 동안 못 고치는 걸 네가 어떻게 그걸 고치냐. 아. 화장실 말씀하실 때 저는 아직 명함도 못 내밀겠는데 저도 화장실과 관련해서 좀 이게 무슨 일을 시작할 때 항상 화장실을 들러와야지 마음이 편하고 뭐 시험 시작할 때도 화장실 다녀와야 되고 그건 저도 그래요. 방송하기 전에 항상 화장실 갔다 다녀와야 되고 문 열어놓진 않아요, 저는. 자 이철 선생님 오늘 저희 방송국 올 때는 잘 찾아오셨나 모르겠네. 아니 버스만 타시면 그 아니 대기만 오전에 안 주무시나요? 졸아요. 오전에는. 오전 안 졸아요? 오전에 절대 안 졸아요. 오후가 좀 다. 출근은 되시는데 왜냐면 내가 늦잠을 못 자기 때문에 꼭 새벽 4시, 3시면 일어나요. 아 그러시고 그럼 몇 시에 주무시는데요? 9시 뉴스는 못 봐요. 아. 보다가도 보고 있으면 그냥 잠이 들어요. 아이고 이런. 아니 그러면 혹시 다른 가족들도 그렇게 일찍 일어나시나요? 다 일어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부모들도 그때 일어나시고 그래서 네. 아주 그 대물림 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새벽 4시에 왜 일어나시는 아니요, 거예요? 그게 아침에 첫 닭이 울지 않습니까? 예. 그 우리 옆집에 할아버지가 먼저 일어나셔가지고 해소병이 있으셨나 봐요. 기침을 못 해요. 그럼 그 기침 소리에 개가 짖어요. 아 닭이 울고 할아버지가 깨시고 그 기침 소리에 이제 우리 개가 짖고 개가 짖고. 개 짖는 소리 우리 식구가 다 일어나. 아이고 이런.
그렇구나. 결국에 그 할아버님의 지병 때문에 이렇게 일이 벌어졌네. 뭐 이렇게 연계가 돼서 하여간 저 잠을 못 자게 돼 있어요. 저는 야행성이라 저녁에는 잠이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요. 안 와서 저는 그냥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요. 네.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몇 시 정도 그러면은? 저는 보통 3시요. 오, 3시에 주무셔서. 저하고 통하시네요. 이런. 저는 뭐 저녁에 일을 다 해요. 어떤 일을 하세요? 뭐 김치도 담그고. 밤에? 예. 밤에? 새벽에? 예, 저희 집에도 시장 가까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시장 옆에 살으니까 제가 꼭 저녁만 하려고 하면은 그냥 밖에서 난리예요. 뭐 알타리가 몇 단에 얼마. 저녁에는 또 떠리로 파니까. 예. 그러면 이제 내려가서 그때 사다가 그거를 준비를 해서 이제 뭐 절이고 뭐 까고 양파 까고 마늘 까고 막 하다 보면은 11시. 예. 그렇게 해가지고 다 담고 나면 새벽 3시. 아니, 그럼 가족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제 남편은 다 자고 일어나죠. 아, 저는 그냥 이제 주무세요? 자러 들어가야 되는데. 자주 못 만나시겠어요, 그러면? 예, 못 만나요. 저 집은 24시간 불이 켜져 있어. 거의. 아니, 전 다른 것보다 아까 영상에 이구택 선생님 어디 계세요? 약주만 하시면 집에 다 모시고 가신다고. 그러니까요. 저 습관이 그 술을 먹으면 친구들 한 둘, 셋 이렇게 됐고 야 우리 집에 한잔 먹으러 우리 집에 가자 그렇게 가요. 그리고 오면은 집사람이 얼굴 뭐 표정 하나 안 바뀌고 항상 가면 바로 술상을 이렇게 차려줍니다. 그런 천사 같은 아내는 어떤 분이에요? 어떻게 생기셨어요, 도대체? 아니, 바로 근데. 옆에 있어요. 저분이에요? 야. 아니, 안지환 씨. 우리의 로망인데 저런 아내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니, 밤에 한잔하다가 정말 남자들 그래 보고 싶잖아. 야, 우리 집으로 가자. 그러면 야, 이 시간에 어떻게 괜찮아. 그러니까. 아니, 남자분들 신났어요, 지금. 선후배랑 살아서 저희 이 아내가 저보다 회사 선배라 그러시구나. 동기들하고 같이 회식하다가 네. 야, 오늘 우리 집 가자. 문 열기 전에 제 친구들이 재수 씨 그리고 문 딱 열면 선배님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웬일이야 가. 이러고 보내요. 그 남자가 정말 면이 안 서.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죠. 다른 집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고. 그런 집 하나도 못 봤어요 저는. 아니에요. 네. 그래 이제 또 이렇게 끝나시고 오실 때 되면은 백마강 달밤 노래를 부르셔요. 크게. 그러면 저 동구 밖에서 벌써 예. 그 백마강 노래가 들리면 얼른 잠옷 입다가 옷 갈아입고 이제 준비를 해야죠. 준비를 해요. 그 이웃집들이 뭐 조금 뭐라고 하진 않나요? 그렇죠. 이렇게 노래를 네. 부르면서 들어오시면. 이제 그 이튿날 나가면은 이제 저보고 이제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백마강 달밤 가신다 이제 저한테 그래요. 별명이 백마강 달밤이 됐어요? 별명이 예. 그래 이제 죄송합니다. 막, 아니에요, 난 그 노래를 좋아해요. 막 이러시고. 백마강 노래 좀 한번 들어보죠. 우리 이 기회에 저희 아니 이구택 선생님. 자, 한 장 걸치셨다 생각하고. 백마강 달밤이 물새가 울어. 아니 옆에 있는 김구자 선생님 저렇게 좋아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옆집에서 뭐라가 안 그러나 그러니까요. 되게 잘하시네요. 아니, 저렇게 잘 부르시면 옆집에서도 아유, 좋아해요 하실 수 있죠. 근데 저희 노래가 굉장히 낭만적이고 노래를 너무 잘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남편도 술을 마시면 노래하는 버릇이 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맨날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는 거니까. 그걸 양도도사님 앞에서? 노래 어쩌라고. 그러니까 저런 노래를 왜 그런 노래를 불러요? 네. 꺼가지고 맨날 그러니까 결혼한다는 걸 후회한 건지. 약간 좀 그런 게 웃고 기왕이면.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거를 바라보면서 아내를 바라보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 야, 이거 듣는 아내는 그런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참 습관은 새끼줄과 같아서 계속 꼬게 되지만 이게 참 풀기는 너무나 어려운 게 또 이게 습관이 아닌가 네, 정말 이렇게 생각이 기타 듭니다. 의견만 들어봐도 끊임없이 나오는 게 습관인데요. 네. 아직 시작도 안 했죠. 그렇습니다. 몹쓸 아내 습관 그렇다고 하면 3위부터 우리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우, 이 말투를 박히지를 않습니다. 이상하게. 이렇게 평상시 그냥 말을 하면 쭉 하다가 이게 뭐 도레미파솔라시도도 아니고 왜 성질내냐고. 엄마는 무슨 말을 하면 무슨 뭐 짜증내듯이 얘기하냐고. 정말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엄마가 평생 이렇게 40년 동안 이렇게 경상도 말씨를 썼는데 어떡하라고 하는 거냐. 그래 다음부터 내가 할 때 억양을 좀 바꿔볼게. 그랬는데
미안하다 했더니 그 애가 또 반문 딱 하는 거야. 엄마 봐라. 지금도 막 고친다 해놓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친구들하고 이제 대화할 때 조금 일부러는 아닌데 그 말투가 그 건방지게 들린다든지 또 아니면 거만하게 그런 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옛날에 이제 우리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집 딸이 독일 유학 갔다 그때 방학이 돼서 이제 한국에 잠깐 나왔었는데, 야, 너 왜 그리 뚱뚱해졌니? 애가 얼굴이 노랗게 되더니 하루 종일 그러고 나서부터 울기 시작한 거야. 아이고. 61년도에 여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때 입대해서부터 군 생활에 습관이 되다 보니까 상대한테도 뭐 하다가 안 되면 왜 소리부터 질러요. 요리를 썩 잘하진 않지만 할 때도 뭐 감자나 양파나 이렇게 벗기면서 너 아프겠다. 그래도 조금만 참아. 내가 너를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시켜 줄 거야. 막 이러면서. 평생을 따라다니는 몹쓸 나의 습관 3위는요. 아이고 오두방정 말방정 애구애구 네이바 요거였습니다. 신희숙 선생님 사연에 깜짝 놀라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리고 선생님을 찾았는데 양파랑 대화를 나누세요? 이제 나이도 이제 먹어가고 하니까 이제 말이 많으면 또 실수도 많다고 그럴 수도 있고 네. 또 이렇게 좀 중후한 모습으로 돼야 되겠다 싶어서 말을 줄이려고 하는데 그게 쉽게 안 고쳐지잖아요.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네. 제가 생각한 게 이제 애완견 앉혀놓고 어머 오늘 외출하는데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이거 어때? 강아지 앞에다. 네. 그리고 또 아침에 이제 또 화초한테도 잘 잤니? 너 꿈 꿨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더빙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성우 아니 원래 직업 성우 아니세요? 어쩜 이렇게 저 동화구연합니다. 어쩜 그걸 이렇게 살리셨구나. 그래서 예. 그래도 못 고쳐요. 충분히 지금 또 동화 구현하면서 아이들 행복하게 해주시니까 그 행복이 전파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박수 좀 보내주시겠어요? 아까 여군 출신이 어디 계시다고 하셨는데 최성옥 선생님. 진짜 여군 출신. 반갑습니다. 몇 년 동안 봉직하셨어요? 네, 건 한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게 그러면 말투의 그런 군대 시절의 그런 어투가 나옵니까? 예, 그 어투가 나오더라고요. 예.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저 안지원 씨 그러면은 우리 둘이 그러면 그 신병 교육 좀 한번 받아볼까요? 우리 저희한테 혹시 뭐 하실 일 있으면 이제 예, 자세 똑바로 서. 네, 네. 이게 가성적이에요. 차렷. 네. 열중 샷. 네. 차렷.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게 근데 어투가 이게 다른 사람들이 좀 오해할 수가 있겠군요. 네, 집에서도 남편이 이게 군대 아닌데 당신은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라고 해요. 아이들이 아니라 남편한테도 그렇게 남편한테. 하시나요? 네. 그런데 습관이 그렇게 돼서 어떡하느냐고. 난 못 고치겠는데요. 그러면은 원래 근데요, 그 요자가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이제 상대방을 높이는 그런 자기를 겸양하는 네. 건데 최승옥 선생님이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굉장히 도전적으로 들리긴 하네요, 이게. 예, 다들 느끼기는 그렇게 많이 느껴요. 예. 근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니고, 아닌데. 예, 존중하는 마음에서 하는데도 상대가 그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내 말 어투가 아주 딱딱하고, 인상이 역시 딱딱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집에서도 저는 거울을 보고요, 스마일을 항상 합니다. 웃고 입꼬리를 올리고요. 자, 카메라 감독님, 그러면 우리 최승옥 선생님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더 싹 좀 잡아주세요. 자, 무표정이었다가 스마일. 스마일. 저는 말투가 이렇게 남을 가르치고 지적질하는 말투가 있어요. 그냥 평상시 이렇게 제가 애들한테도 대화 좀 할까 이렇게 얘기 좀 할까라고 이렇게 분위기 잡으면 벌써 딱 싫어하는 느낌이 딱 와요. 근데 저 나긋나긋한 말투로. 네, 근데 전에 제 모습이 이런 줄 몰랐어요. 되게 내가 너무 차분하고 얌전하고 말을 조목조목 이렇게 하는구나. 저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늘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는구나. 어떻게 고치셨어요, 그래서? 아직 못 고치고 있어요. 그래요? 아이고 이런. 제가 얼마 전에 그래서 SNS에서 오늘 봤는데, 그러니까
5가지 공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이렇게 납치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냐면 얘기 좀 할까? 그러면 듣는 사람은 너무 공포스럽다는 거예요. 도대체 특히 이제 부부싸움 할 때 그렇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집에 들어가는데 부인이 얘기 좀 할까? 그러면 진짜 떨리죠. 진짜 떨리죠. 그러니까 끝까지 쭈뼛서졌는데 애들도 그러는 것 같아요. 엄마랑 얘기 좀 할까? 이러면 애들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미 상상이 되니까 네. 진짜 그 무서운 말인 거예요. 김은영 선생님 일단 그 가족들이랑 얘기할 때 우리 대화 좀 할까? 이렇게 시작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 바로 저기 이렇게. 미소가 좋으시니까 그 미소가 아름다운 걸 이렇게 자꾸 표현하시면 좋을 것 네. 같고 말이 고마우면 비지 사러 갔다가도 두부 사온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몸에 밴 정말 버리고 싶은 습관 2위를 한번 볼까요? 그 6.25 전쟁 때 저희 부모를 갖다 일찍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저는 자연히 그 눈칫밥도 먹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음식을 좀 이렇게 허겁지겁 먹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특히 그 집사람으로부터 많이 꾸준함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고치고 있는데요. 저는 누룽지를 먹는 습관이 있어요. 첫 애를 가졌을 때 입덧을 심하게 했거든요. 누룽지를 먹고 나서 입덧이 많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때부터 먹기 시작한 누룽지가 35년을 이어져 왔어요. 40년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생긴 습관이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젓가락질을 하는 것도 그것도 빨리 먹기 위해서 그랬던 거야. 말하자면 빨리 서서. 항상 늘 일을 이빨에 뭐가 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항상 일을 쑤시거든요. 그런데 식당에서 밥을 다 먹고 습관적으로 일을 쑤셨는데 어머나 금리에는 게 빠진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과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럼 많이 사게 되면은 이왕이면은 좋은 거를 먹을 때 가족하고 먹어야 되는데 시장 보면 제가 혼자 먼저 맛있는 걸 딱 골라 먹어버리니까 나쁘죠.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못 고쳤어요. 몹쓸 나의 습관 2위는 굶을 수도 없고 이거 참 또 내 입이 문제네요. 야 이게 아까는 말 습관이었고 이번에는 식습관의 문제인데 말이죠. 그런데 저 궁금한 게 김유전 선생님 저건 좋은 습관 아닌가요? 저를 보면 좋은 습관인데 네네. 저는 가족을 굉장히 사랑해요. 저 나름대로. 어허. 그런데 싱싱하거나 예쁘거나 그런 과일만 보면은 누구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즉시 제 입으로 쏙 들어가요 그냥. 보통 집에 가면 이렇게 어머니나 아니면 아내가 어머 이거 되게 이쁘게 먹었다. 이거 자기 먹어 이렇게 줄 텐데 어머 이거 이쁘게 먹어 내가 먹을 거야. 제가 먹죠. 아니 가끔 이 얘기는 저희 어머니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맨날 이렇게 가족들한테 맞아요. 다른 식구들한테 물려주느라고 자기는 안 드시거든요. 아니 저는 집에서 제일 속상할 때가 왜 과일 깎고 나면 뭐 사과를 깎으면 동그랗게 예쁘게 썰어서 아버지 제일 먼저 드리시고 저희 이렇게 착착 썰어서 주신 다음에 어머니는 그 뼈대만 꼭 드시잖아요. 그게 자식들은 마음이 제일 아프거든요. 저는 안 그러지요. 아니 저는 그래서 어머님 최고. 잘하셨어요. 근데 앞으로도 네. 저 이거 고칠 생각이 없어요. 괜찮아요. 저는 소중하잖아요. 아니 좋은 겁니다 어머니. 저 같은 경우는요. 우연히 이제 신혼초에 집을 얻어서 갔는데 옆집에 신혼 부부가 있었어요. 네. 네. 그 집 애기 엄마가 시골에서 친정집에서 올려준 그 찐쌀 오리쌀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찐쌀을 우연히 얻어서 먹다가 제가 임신을 해서 계속 그게 땡기는 거예요. 그게 다 먹고 없어지면 임시로 그냥 네. 생쌀을 그렇게 먹었어요. 그 임신 내내를 쌀하고 그 생쌀하고 오리쌀을 먹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도 저희 엄마 친정엄마도 네. 생쌀을 그렇게 드셨더라고요. 네, 모전 모르셨는데 여전이라고. 나중에 알게 되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아마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씹을수록 고소한 그 맛을 정말 그 오리쌀이라고 네. 저희 시골에서 그랬는데 네. 그게 진짜 맛있거든요. 네. 저도 정말 그래서 어렸을 고소해요, 때 그게. 계속 그걸 먹었더니 네. 그래서 턱이 사각턱이 된 거예요. 너무 진짜 얼마나 많이 드셨길래. 먹었어요. 저는요 남편 좀 안 좋은 습관 좀 얘기하려고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뭐 어떤 건데요?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나면 이쑤시개를 사용하잖아요. 예. 근데 남편은 좀 뭐라 그러나 물건을 아껴야 된다 그러나 그런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일에 사용할 거를
두고두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아, 이쑤시개를 재사용하시면서? 네. 그러니까. 어디다 갖고 다녀요, 그러면 그걸? 담배 케이스에다가 골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젊었을 때는 그 자꾸 이제 사용을 하면 네. 뽀뽀를 안 해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잠깐 안 그러는 척 하더니 여지까지 그거를 제 사용이 아니라 계속 안 써질 때까지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매번 그거를 이제 쓰신 다음에 제가 이제 매일 점검을 해서 버려주는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길에서 보면은 이제 뭐 점심시간이고 그럴 때 식사들 하고 이제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좀 이렇게 손으로 가리고 좀 맞아요.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남 보는 데서 하는 것도 좀 입속을 다 보여주면서. 아름답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다른 네. 습관은 모르겠는데 식습관은 특히나 내가 같이 밥 먹는 상대에게도 약간 불쾌감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몹쓸 나의 습관 1위 볼까요? 정말 고치고 싶은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다리를 꼬는 게. 다리 꼬는 게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정형외과 선생님한테 척추 쪽이가 안 좋으니까 다리를 꼬지 말래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밴드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밴드를 딱 묶어놔요. 이렇게. 묶어놓고 꼼짝을 못하게 하는데 밤에 이걸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 제가 그렇게 못될 습관이 있는데 고치지는 못해. 아마 죽을 때까지 못 고칠 것 같아요. 상대와 이렇게 마주 보면서 말을 한다든지 대중 앞에서 말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얼굴이 찡그러지는 습관이 있어요. 이 황금 연못에서 내가 잠시 이렇게 텔레비에 나오는데 보니까 내 얼굴이 다 찡그러는 거야. 그냥 막 내 스스로도 아주 부끄러워. 아이고 왜 이렇게 잘했나. 네, 어려서부터 저는 혼자 자는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10살 때부터 혼자 잤었거든요. 근데 그게 습관이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한의부석에서 잠을 잘 못 자겠더라고요. 남들하고 조금 좋지 않은 대화를 할 적에 내가 약간 웃음 띤 얼굴을 띠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나를 비웃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를 평가를 하고 그래서 군대 있을 적에 고참한테 그렇게 쓴웃음 짓는다고 한 대 맞을 거 2대 맞고 결혼하면서부터 이제 남편을 향해서 자게 되잖아요, 같이.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으로만 자게 됐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눈썹하고 눈하고 약간씩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비대칭이죠. 저에게는요, 다리를 떠는 버릇이 있어요. 그 복 나가는 행동인데, 그만 떨어라, 그만 떨어라. 그렇게 지적을 받아도 나도 모르게 또 떨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퇴근 후에 아무 생각 없이 소파에 눕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내는 그 열심히 집안 청소를 했거든요. 저는 뭐 아랑곳하지 않고 제 생활을 즐겼으니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내가 빵점짜리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간땡이가 부어도 너무 부었던 것 같아요. 맞아. 몹쓸 나의 습관 1위는요. 몸이 먼저 나서니 아이고 이거 어떻게 내 몸이 문제일세 이겁니다. 손남섭 선생님 그렇게 슈퍼와 한 몸이 되셨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편안한 자세가 네. 소파에 누워서 스포츠 중계를 본다든가 그렇습니다. 뭐 텔레비 보고 군것질도 하고 이게 제일 편안한 자세라 너무 행복합니다. 그거 아니 100% 동감하고요. 아 그래서 제 아내는 무슨 소파에 엑스레이 기계가 설치됐냐면 맨날 제가 이렇게 누워 있었더니 그런 얘기를 할 정도인데 아이고 뭐 우리가 바깥에서 일하다 오면 또 좀 이렇게 쉬고 싶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눕게 되는데 그 이해해 주시죠 부인께서. 근데 이제 우리 부부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네. 저희 아내가 그 39년 직장 생활했거든요. 오, 같이. 근데 직장에서 퇴근하면은 하루도 안 거르고 이렇게 집안 청소를 열심히 하는 아이고, 거예요. 이런. 저는 뭐 소파에 벌러덩 누워가지고 아유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를 뭐 매일 한다고 유난 떤다고 이렇게 불평까지 했으니까 아니 청소 뭘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지 청소 자주 하냐고.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를 벌러덩 넣어서 이제 그렇게 불평까지 했으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간이 부어도 한참 부었고 옛날에 그랬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빵점짜리 그러니까. 남편이죠. 원래 소파라는 게 눕는 데예요. 앉는 게 아니고 지금 손남섭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워가지고 청소기 돌릴 때 사실은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죠. 그거 좀 이따가 좀 해. 이렇게 한마디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나중에까지 좀 영향이 있나요? 어떻게? 철드는데 30년 걸렸거든요. 그 아직 전 좀 남았어요. 아직 좀 더. 저는 지금은 이제 절대로 안 녹습니다. 안 녹어 계세요 지금? 예, 이제는 안 녹습니다. 아내한테 속지어는 마음으로 청소기도 같이 끌어주고 걸레질도 같이 하고 팔다리도 주물러주고 점수 따려고 노력은 해봅니다만 워낙 점수를 많이 잃어가지고 많이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 남편은요. 예. 다리를 이렇게 덜덜덜덜 떨어요. 복달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어느 날 외출해서 돌아오니까 제가 아들이 둘 있거든요. 이 3부자가 바둑을 들고 있는데 세 사람이 똑같이 떨고 있어요. 고칠 수 있는 거면 잔소리 좀 하겠는데 그냥 제가 포기하고 살아요. 이게 삼부자가 떨면 고치라고 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남편 덕분에 잠버릇에 대한 걸 말씀드리려고요. 네. 제가 오른쪽으로만 자게 됐었어요. 계속. 남편이 싫어서 노르신 거예요? 아니죠. 좋아서? 등 앉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으로만 자다 보니까 잘 보세요. 조금 이쪽에 눈하고 눈썹하고 좀 내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고개도 자꾸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게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남편이 준 선물이라 생각하고 지금 저는 김동현 선생님하고 완전히 반대인 게 저는 제 잠버릇이 제가 보니까 입을 벌리고 자고 코를 골더라고요. 누가 본인이요? 제가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언제 알았냐면은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이렇게 입을 딱 닫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잠을 잘 때 저희 남편 반대로 이렇게 돌리고 자는데 저는 그래서 반대로 이쪽 귀가 이렇게 눌려가지고 얼마 전에 마사지를 하러 갔더니 이쪽 귀하고 얼굴이 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은 바라보고 자느라고 그러니까 행복하신 거죠. 저는요 긁는 버릇이 있어요. 전신을. 어떤 때 긁으시는데요? 그냥 이유도 없어요. 이유도 없이 이게 어려서 그렇게 머리를 많이 긁었어요. 어려서. 그래가지고 피딱지가 나게 꼭 긁어놓으니까 할머니가 이게 장갑을 끼우고 이 손을 때려주고 언니도 그러고 이제 그렇게 어려서 그랬는데 그 습관이 지금 내 나이가 75세인데 지금까지 따라오고 있어요. 그게. 이게 사람이 생김새가 모두가 다른 것처럼 정말 습관도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 작은 것 하나만 바꿔도 인생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설을 맞아서 내 습관 하나쯤 고쳐봐야지 다시 다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생톡 공감톡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관림길에 서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누구한테 조언을 듣습니까? 네, 이곳에 오시면 시니어 자문단의 고견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름하여 황금 나침반. 대한민국 최대의 명절 설이 돌아왔습니다. 조상에게 예를 갖추고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명절이지만 부부들에겐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여자 쪽 먼저. 시댁을 먼저 가야죠. 시댁 먼저 가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친정도 갈 수 있는 게 보편적인 좀 사고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자 쪽을 먼저 갈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그렇게 배려를 먼저 해주면 서로가 서로한테도 좋을 것 같고. 남편이나 저나 부모님은 똑같이 다 중요하신 분들이니까 친정을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양해를 구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작년에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명절에 시댁 먼저 방문해야 한다는 답변이 과반수를 차지했는데요. 명절에 시댁과 처가댁 중 어디를 먼저 가야 할지 고민 중인 부부를 만나봤습니다. 종횡무진 발에 땀나도록 뛰어다니는 남편 이종렬 씨, 아들 셋을 둔 엄마 최명숙 씨가 오늘의 주인공. 결혼 초에는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열심히 살아야 됐다는 생각으로 친정에 못 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서운하거나 섭섭한 것을 별로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 딱 한 번만이라도 친정에 먼저 가서 명절을 보내고 싶어요. 명절에 그 처가에 먼저 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명절을 사이에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는 부부. 곧 다가올 설날 준비를 일찌감치 시작한 최명숙 씨는 알뜰살뜰 시댁을 먼저 챙기는 10년차 베테랑 주부입니다. 이거 할아버지 양말 따뜻하겠는데? 할아버지 거 이거 발 따뜻하게 더신 사다 드릴까?
그래. 명절 때 한 2번 정도밖에 못 가봤어요. 명절 음식 하다 보면은 친정 엄마가 이제 생각이 나거든요. 이제 엄마가 이제 명절 때 힘드시고 하시니까 저도 이제 결혼해서 겪어보니까 이렇게 힘들구나 해서 그 명절 때는 엄마 생각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본가가 강원도 춘천에 있고요. 그다음에 처가는 충청남도 청양에 있는데 연휴 때는 또 뭐 5시간이 걸릴지 7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 아이들이 셋이다 보니까 차를 오래 타는 게 부담스럽고 거리도 멀고 그러다 보니까 명절 때 많이 못 갔죠. 친정에 못 갈 수도 있다는 걸 이해는 하지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데요. 엄마 나야. 네. 엄마 저녁 먹었어? 네, 먹었지. 근데 명절 때 구정 때 네. 못 갈 것 같아. 너무 멀고 해가지고. 헐쩍지 어떡이야. 명절 쉬고 와. 알았어. 여자는 시집 가면은 시집을 성기하는 게 엄마도 그런 건 다 알고 있잖아. 그래 알았어. 그래요. 그날 밤 10년 동안 가슴앓이만 했던 최명숙 씨는 남편에게 이번만큼은 친정에 먼저 가자고 설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보, 뭐 명절 때 친정에 먼저 갔다가 시댁에 가면 안 돼? 친정에? 친정에 먼저 못 가고 맨날 시댁 갔다가 가니까 친정 오빠도 다 처갓집 가 있고 작은아버지 다 가시고 가면 허전하고 보고 싶은 사람도 못 보니까 나 한 번쯤은 친정에 먼저 한번 가보고 싶어. 명절 때 나도. 나야 뭐 이해를 하고 좀 갈 수도 있다고는 쳐도 부모님이 좀 아무래도 좀 용납을 안 하시지 않을까. 명절 처가댁과 시댁 중 어디를 먼저 가야 할까요? 시니어 자문단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 황금 나침반이 알려드립니다. 자, 이종렬 씨, 최명숙 씨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겠습니까?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전통 관습에 따르면 그냥 시댁 먼저 갔다가 그다음에 처댁에 이렇게 가면 그냥 자연스럽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 댁은 조금 사정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명절 때 고향에 못 간 지가 한 얼마나 되셨다고요? 지금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요. 네. 딱 2번 갔습니다. 네. 명절 당일날은 못 가고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뭐 네, 이제 그렇게 차례 지내고 이제 네. 설거지 빨리 마무리하고 아하. 이제 친정에 가면은 이제 오빠도 처갓집에 가고 네. 이제 작은 아버지도 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뵙고 이제 지내고 오는 거죠. 진짜 이렇게 좀 북적북적 명절 분위기를 제대로 못 느끼고 이렇게 오셨다는 거, 그 2번조차도 말이죠. 네. 우리 시니어 자문단 여러분들께서는 글쎄요, 또 이 화면 보시면서 또 아내의 약간 좀 딱한 모습을 보고서는 또 동감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말이죠. 자, 여기 오시지 못한 다른 신분, 이 시니어 자문단 신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거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절 어디를 먼저 가야 할까? 시댁인가 처가댁인가? 시댁 32표, 처가댁 18표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시댁에 가야 한다. 당연히 시댁이 먼저다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네. 우선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거수로 잠깐 살짝 확인을 해볼게요. 네. 당연히 시댁 먼저 가야 한다. 숫자가 꽤 되네요. 아니다. 이 정도면 처가댁 먼저 갔다 올 수 있다. 양소영 변호사님은 어떠셔요? 제가 네. 차례상을 지내야 되는 사람이라서 명절 당일날 일단 이제 시댁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또 친정을 가려면 진짜 차례 지나자마자 점심 먹기 전에 움직여야지 그나마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명절 당일을 시어머님 혼자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편치 않은 면이 그것도 있어서 그렇죠. 며느리는 아무래도 눈치를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안주환 씨는 어때요?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처가에 가라. 너 그냥 네가 편하게 해라. 그러니까 만약 제 아내가 처가부터 가자 얘기를 했으면
갈 수 있는 상황이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깊게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냥 하자는 대로 하니까. 그런데 네. 이게 제가 결혼을 안 해봤지만 결혼을 안 한 제가 봐도 정말 남자들이 무책임한 게 어떻게 며느리가 어머님 저 그럼 처가 좀 먼저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며느리가 어떻게 말하겠어요. 아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아우 저는 괜찮다고 하는데 이가 꼭 가겠대네요 해서 가야. 그런 문제 가지고 초창기에 정말 무지하게 싸웠습니다. 뭐 다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고향에 가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왜 다르겠습니까? 똑같은데 말이죠. 이 댁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혹시 형제는 어떻게 되십니까? 저 오빠 위에 둘 있고요. 예. 남동생 하나 있어요. 사남매. 사남매인데 네. 유일한 이제 따님이시니까 네. 더 이렇게 귀여움받고 자라셨을 테니까 가고 싶으실 테고. 네. 여기는 형제분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제 위로 누나 한 분 있습니다. 또 아들이 하나여서. 아들이 하나시구나. 이거 어려우시죠?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아유 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아니 저는 부인 편을 들어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은 네. 명절에 안 가시면 부모님께서는 명절에 두 분만 계셔야 되는 건가요? 다행히 저희 누나가 근처에 살아서요. 저기 차례 지내고 또 옵니다. 그래요? 차례를 지내고 차례를 지내고 오면은 그렇죠, 예. 그래도 그 시누이께서 계시니까 더 든든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게 죄송해요. 그 차례를 그 눈빛이 떨려가지고 제가 자 여러분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예. 한 가지 또 질문 좀 드려야 되는데 그럼 저 남자가 한 분인데 예. 차례를 그럼 안 지내시나요? 지내시나요? 차례 지냅니다. 지내시죠? 예. 그러면 남편분이 처갓집이라 하면 차례는 그날 못 지내겠네요? 그냥 아버지가 지내시는 거죠. 부모님이 계시고. 작은 아버지하고. 글쎄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누나가 있다. 누나가 지내면 안 되니까. 차례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주로 남자가 위주거든요. 예. 제사는 그러니까 남자가 계셔야 제사를 제대로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고 가는 게 원칙일 것 같아요. 저 때는 아예 어머니께서 명절날은 친정 가는 거 아니다. 근데 시어머니께서? 저는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뭐 왜 가야 되는 그런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네. 그 좋으셨어요? 좋지는 않으셨어요?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고 생각하니까 그게 참 서운하고 정말 저 아내분 말씀처럼 정말 저도 친정 가서 막 오빠들이랑 막 재밌게 이렇게 놀고 싶어요. 근데 가고 나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저는 우선이 시댁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시댁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저는 시집 올 때 우리 아버지가 친정아버지가 너 시집 가면 3년 동안 편지도 하지 말고 친정에 오지도 말고 전화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백마강 달밤으로 사셨잖아요. 지금 아무리 여성상우 시대 여자가 맞벌이하고 여자가 산다고 여자 뭐 배려해줘야 한다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시댁이 생각하고 시댁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명숙 씨 지금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간절한 표정이에요. 그래요. 10년 동안에 2번밖에 못 갔어요. 여러분들 그런 걸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 그 시어머니 시누이하고 설거지하고 나서 시어머니 시누이가 빨리 친정에 갔다 오라고 한 적이 있어요? 워낙 이제 10년 동안 이게 친정을 거리상 못 가게 되니까 이제 만성이 되셨는데 조금 당연시한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너 친정 못 가서 어쩌니 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생각의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데 다 옛날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먼저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딸들이 저 시집 오기 전에 수십 년을 친정에서 살았잖아요. 살았는데 그거 한번 가는데 이렇게 야속하게 어렵게 한다고 하는 거는 인지상정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전통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적인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저라면은 빨리 청양에 가자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와이프한테 점수 따고 또 장모님한테 점수 따고. 근데 저기 부인께서는 친정에 가서 차례를 모시면은 본인 마음이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네. 시댁에 가다가 네. 친정에를 가게 되면 마음이 어쩐지 조금 불안할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신혼 때 생각이 나거든요. 젊었을 때. 저는 결혼해갖고 그랬어요. 시부모님한테. 아기도 낳고 했으니까 친정에 먼저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허락을 하셨어요. 네. 근데 갔다 와서는
시동생들이 4명이나 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래 갔느냐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살아보니까요. 가슴에 한이 맺힌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쯤은 저 남편분이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평생 데리고 살 것 같으면 좀 한 번쯤 그 소원을 좀 들어줘서 편안하게 가정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처가에서 차례 지낼 때 우리 조상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네, 또 다른 의견. 네.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정이나 시집이나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가 있어요. 이 차례라는 거는 순서 지키는 거예요. 시집이든지 친정이든지. 그러니까 친정 쪽에 부모님 연세가 많으면 그쪽 먼저 가고 시집에 많으면 그쪽 먼저 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면 될 걸. 요거는 누가 해야 되느냐? 신랑이 해야 돼요. 이거 신랑이. 그러니까요. 딱 중심을 잡아놓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아주 공교롭게도요. 저희 아버지하고 장인어른하고 동갑이시고 저희 어머니하고 장모님하고 동갑이셔. 두 분 다 양쪽 다 동갑이셔. 생일이죠, 생일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생일. 그걸로 까서 확인하고. 자, 좋습니다. 이상덕 선생님. 나는 우리 아들, 딸들 다 편하게 해주려고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명절 때면 꼭 여행을 가버려요. 해외여행을 아예 그냥 뭐 어디 여행을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딸도 며느리도 다 상관없죠. 그러니까 왜 명절은 우리 모두가 다 즐거워야 해야 되는데 왜 그것 때문에 여기 갈까 저기 갈 것 때문에 왜 싸우고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그러느냐. 그건 명절의 큰 기본 의미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여기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제가 확실히 알았고요. 오빠, 남동생 사이의 고명딸이었잖아요. 물론 부모님 찾아뵙고 부모님의 딸로 가고 싶은 것도 있지만 오빠와 그 형제 간의 그 어린 시절의 추억 그게 그립고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명절하면 생각해 보세요. 가서 막 뭐 만들고 엄마 뭐 오빠 뭐 하면서 어린 시절을 추억하고 깔깔거리거든요. 10년 동안 정말 저렇게 착하게 한 우리 며느리에게 그 시어르신 그다음에 우리 남편이 무슨 돈으로 해결해서 돈으로 상을 주는 게 아니라 가장 큰 상은 내가 이제 또 오빠들 만나서 또 재밌는 추억을 하러 갈 수 있는 하나의 무슨 휴가를 떠나는 느낌? 그런 선물을 가슴에 심어주면 굉장히 삶이 윤택해지고 부부 금실이 좋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좋아요. 아까 사전투표 50분 가운데 32분이 그러니까 시댁을 먼저 가야 된다 당연히. 그리고 18분만 아니다 처가에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자 이곳에 계신 우리 시니어 자문단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시가에 먼저 가야 될까요? 아니면 처가에 먼저 가야 될까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좋습니다. 자 18대 32였던 이 결과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 시니어 자문단 이곳에 계신 50분의 생각과 합산한 최종 결과 보겠습니다. 자, 명절 어디를 먼저 가야 될까요? 어디를 먼저 가야 할까? 명절은 우리 모두가 다 즐거워야 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고 가는 게 원칙일 것 같아요. 친정에를 가게 되면 마음이 어쩐지 조금 불안할 것 같아요. 그거 한번 가는데 이렇게 야속하게 시댁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린 시절의 추억 그게 그립고 먹고 싶은 거예요. 자, 명절 어디를 먼저 가야 될까요? 어디를 먼저 가야 할까? 그래도 시댁을 먼저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얘 겉으로 또 말씀 듣는 거랑은 또 다르네. 하지만 이 표차를 잘 생각을 해보면 지금 61표와 36표거든요. 아까의 표차를 계산해 봤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절반으로 나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약간 좀 서운하시겠어요. 어떡하죠? 아니요, 적게나마 저희 입장에서 어르신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공감을 해서 참 감사드리고요. 프로그램 보시고 우리 시부모님께서 막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 보니까 굉장히 착한 며느님이시고. 네, 저 많이 착하고 열심히. 네, 시부모님한테 정말 열심히 잘했고요. 이제 더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하는 그런 며느리가 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저기요.
이 선생님이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거 뭐 한번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저희 아내가 10년 동안 하여튼 잘했구나, 고생이 많았구나 좀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처갓집 우리 장인 장모님한테도 좀 더 신경 써드리고 잘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저기 정말 착한 며느님이고 정말 효자, 효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이 여기에 나와 계신 이유는 제가 볼 때 이 말을 꺼내는 것조차 혹시 속상해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에게 먼저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시부모님 오해하지 마시고요. 더 많이 예뻐해 주시고 친정 한 번만 먼저 보내주세요. 자, 이종렬, 최명숙 씨의 결혼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우리 시대 어르신들이 살아온 참된 인생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사랑합니다, 당신의 세월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신청하신 분 만나뵈러 가볼까요? 네. 아, 멋진 신사분이 나오셨는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오늘의 이 세월이 담겨있는 물건인데요. 네. 예쁜 편지가. 그냥 편지가 아니고요. 꽃편지. 꽃이 없어. 꽃이 이렇게 하나씩. 아, 연애 편지 쓰신 거예요? 예, 제가 부인에게 보낸 겁니다. 남편에게 이렇게 편지를 받는다는 거 모든 여자가 꿈꾸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도대체 부인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궁금한데요. 자, 어떤 분께 도대체 연애 편지를 이렇게 쓰셨는지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편지를 보내러 가는 길은 항상 설렙니다. 예, 안녕하세요. 엽서가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혜씨 편지 써가지고 나는 왜 이리 눈물이 자꾸 날까? 편지 받으면 계속 울어야 되잖아요. 나를 울리려고 편지 써가지는 것 같아. 울리려고 한 것은 아닌데 아무리 고맙다, 사랑한다 해도 입 밖으로 꺼내면 그 순간 사라져버리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난 이렇게 내 마음을 한자 한자 눌러 담아 아내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들은 아내에게 바치는 나의 영원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나의 아침은 아내의 따뜻한 손길로 시작됩니다. 아직도 연지곤지 찍고 시집오던 그때처럼 수줍은 미소를 간직한 내 아내. 얼굴이 훤하다, 당신. 당신만이 잘생긴 사람 못 봤어지. 당신이 좋아요. 최고 좋아요. 늘 한결같이 용기를 북돋아주는 아내. 인생의 힘든 고비고비를 함께 이겨낸 그 곱던 새색시도 어느새 할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좋은 얼굴이 많이 늙었네, 참말로. 당신은 미인이야. 54년 전 가난한 노총각이었던 내가 해줄 거라곤 약속뿐이었습니다. 집이 있나 돈이 있나 나에게 시집 오면은 고생이 많을 거요. 그러나 내가 고생을 안 시키려고 최대한의 노력은 할 겁니다. 그 한마디 믿고 참 아무것도 없는데 시집 온 거예요. 부지런하시고 첫째 잘생기잖아요. 성격 좋으시고 자상하시고. 손이 부르트도록 사진을 찍고 끼니를 굽는 것이 일상이었던 가난한 삶. 하지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곁에는 늘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죠. 고생길에서도 내 뒷모습만 바라보며 묵묵히 따라와준 나의 아내. 여보, 우리도 이제 집을 산다. 집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더만, 여보, 형님이 집이 없지 않소. 형님 집부터 먼저 사드립시다. 이랬어. 그때는 미처 헤아리지 못한 아내의 그 깊은 마음. 나이는 10살이나 어리지만 철부지 남편에게 때로는 인생의 스승이 돼준 고마운 아내입니다. 그리고 어렵게 마련한 보금자리에서 우리가 함께한 지 49년째. 앞으로 한평생을 같이 살아가는 동안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우리는 지금껏 단 한순간도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이 못난 사진사 남편을 만나 예식장의 고된 살림을 도맡고 있는 아내. 이 사람이 없었다면 아마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예, 아니죠. 예, 좋아요. 지금 그대로. 신랑 눈 줄에도 보시고 사진도 찍으시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저렴한 예식장을 만든 것도 아내의 생각입니다.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않고 나눌 줄 아는 사람. 따뜻한 나의 아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 곁을 떠나야 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무엇을 해야 할까요? 10년 전 나는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덜컥 겁도 났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씩씩하게 눈물을 닦고 강해졌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추위와 더위도 아랑곳 않고 나를 살리기 위해 산으로 들로 뛰어다녔습니다. 식사하세요. 고된 항암 치료와 절망으로 밥 한 숟가락 떠넣을 의지조차 없었던 나. 하지만 아내는 보채거나 채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성껏 차리고 또 차려낼 뿐 아내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적게 밥 먹고 살만하니까 또 병이 든다 아닙니까 이래. 의 생각하면 진짜 불쌍하지. 진짜 살아줘서 고마워요. 어쩐 일인지 그래 살아주더라고요. 오래전에 부인하고 우리는 같이 살다가 같은 날 같은 시에 죽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같이 죽겠다고 약속해놨는데 먼저 죽으면 미안하잖아요. 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있을 아내를 위해 나는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악착같이 살아냈습니다. 당신 그거 잡숫고 계속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120살까지. 네, 힘들어도. 당신 110살 따라와야 돼요. 맛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이때만 하더라도 좀 나았을 때다. 왜 이렇게 여러 가지 해갖고 그래 당신은 참 곱고 희던 그 손으로 여보 당신 춥다. 나 들어가라. 나는 추워 당신 안 추워요. 그래 당신 난 남자라서 괜찮잖아. 나의 꽃처럼 예쁜 그대에게 또다시 약속합니다. 당신은 빨래도 의외로 예쁘게 넣어. 진료해 놓은 것처럼 예쁘게 내려놨어요. 평생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재밌지? 자가용 탄 거야 당신.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박수 좀 보내주시겠어요? 진짜 이 시대의 진정한 로맨티스트세요. 아니 당신은 어쩜 빨래 넣는 것도 이렇게 예뻐. 이 얘기에 안 넘어갈 여자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만큼 정말 진심으로 애정을 담아서 남편을 잘 보필해 주신 우리 최필순 여사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겠습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니. 바로 이렇게 마중 나오셨어요. 아니 이 저기 엽서 있잖아요. 아니 이거 1년에 한 2번씩 오는데 그도 올 때마다 그렇게 감동에 젖으세요. 근데 예. 좋으세요? 예, 1년에 뭐 부부의 날 하고 결혼 기념일 날 하고 1년에 2번씩 주는데요. 네. 편지를 써가지고 주면 될 텐데 우체통에 넣어요. 넣어갖고 그 마산시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배달부가 배달을 해요. 네. 오늘이 공교롭게도 바로 음력으로 섣달 16날 결혼 기념일입니다. 아이고 오늘이에요? 예. 아이고 그러면은 편지가
어떻게 지금 좀 오고 있으려나? 어떻게? 예, 가져왔어요. 아, 오늘은 그냥 가져오셨구나. 예. 야, 이거 모처럼 그 창원에 있는 우체부 아저씨가 오늘은 쉬겠네. 야, 오늘은 저희 황금 연못이 배달해드려야겠네요. 아,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오늘 어떤 말씀으로 우리 아내를 또 행복하게 해주실까요?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주세요. 금쪽 같고 보배 같은 여보여, 아이머밑에 수억의 빚을 지고 캄캄한 금은밤에 절벽을 헤맬 때도 당신은 나에게 등불이어서, 암과 싸울 때도 당신은 바로 천사였어요. 짧고도 긴 세월 굽이굽이 넘던 고갯길, 그래도 마다않고 밀어주고 당겨주며 용기를 북돋아주는 당신이 옆에 있어 나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오늘은요, 요것도 함께 덤으로. 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더 아름답습니다. 근데 선생님 연세가 딱 우리 부인보다 10살 많으시니까 10살. 정말 더 건강하시고 더 운동도 많이 하시고 그러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아직까지 아픈 데는 없습니다. 네. 그래 120살까지 살지. 맨날 같이 살다가 같이 죽재요. 그래 10살 적기 살게 해서 미안하대요. 다음 생에 태어나셔도 그러면 예, 우리 아저씨를 만나려고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두 어르신 더 행복하시고 건강하시라고 여러분 박수 좀 힘차게 보내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안주환 씨, 진짜 이거 아내한테 엽서를 써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죠, 이거? 아, 저도 오늘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저는 아까 사실 프로그램 하면서 글쎄 이렇게 뭉클하고 따뜻해 본 적은 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양소영 변호사님 아까 계속 우시더라고요, 보시면서. 네. 저도 이제 남편하고 같이 비슷한 시기에 죽자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아버님이 인터뷰하시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무 열심히 막 이렇게 사셨는데 너무 눈물이 나서 네, 정말 이렇게 저희 젊은 세대가 볼 수 있는 롤모델 부부, 아름다운 부부상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오늘 너무 감동했습니다. 부부 주례사 중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부부는 먼 곳을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가는 거라고. 하지만 그 걸어가는 도중에 자주 마주보고 자주 사랑한다고 보듬어 안아주는 그런 지혜와 습관이 오늘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황금연못 다음 주에도 가족이 하나 되는 그리고 세대가 소통하는 이야기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흑표 산소 흑침대, 건강기능식품 녹십추어 스피루리나, 써보면 다시 찾는 침구 우먼로드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It's only a heartbeat away. When I need love, I hold out my hands and I touch love. I never knew there was so much love keeping me warm night and day. Miles and miles of empty space in between us. A telephone can't take the place of your smile.